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주기였습니다. 2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에서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행정처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참사 2주기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현장은 가림막으로 가린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개한 철거 영상. 콘크리트 벽을 절단하는 등 철거가 한창입니다. 철거 공정률은 24%, 현재까지 아파트 8개 동 275개 층 중 67개 층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아파트 8개 동 해체 공사는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직원 등 19명이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지만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단 설계 변경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제하도급업체 2명만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입니다.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서울시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며 1년 넘게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학동만 봐도 그렇고 그전 사건들도 대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인 요구를 한 거죠. 재건에 힘써라. 재판도 처벌도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2주기 추모식. 유족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최근 해남군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한 브로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완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는 필리핀인 A씨.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지급된 돈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취업 브로커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Almost one half of our salary in contract, sir. Maybe 1.1 million every month, sir, every month. 임금 착취에 항의하자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This January 6th. This was the day that my broker came here and harassed me to send me going back home to Philippines. 또 다른 계절 근로자 B씨는 국내 취업을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100만 원 남짓을 브로커에게 상납했다고 말합니다. 또 브로커가 월급에서 매달 최고 100만 원을 떼가고 비자 연장에도 4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법무부 지침에는 지자체와 고용주가 임금 갈취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행정 인력으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브로커라고 하는 미스터 리, 미스터 김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분들한테 이제 의존하게 되고. 지난해 법무부 승인을 받아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는 4만 600여 명.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를 틈탄 브로커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단절된 도시를 연결해서 주변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 사이 14km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도 동력을 얻을 걸로 보고 올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달빛철도 경유가 예상되는 광주역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 세워질 예정인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올해 상반기 착공될 걸로 보입니다.
조선대병원은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급감으로 지역 대학들 역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성격부터가 다른 국립대와 도립대의 통합인데다 학사 과정 재편과 정원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혁신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지난해 1차 지정에서 선정된 8개 대학이 통합 계획을 제출했을 정도로 현 교육부 정책에서 통합을 통한 혁신은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모집 어려움과 지역 인력난으로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다양한 그 기능과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게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될 거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대학의 통합 추진은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 재원 성격부터 다른 국립대와 도립대의 통합인 만큼 당시엔 교육부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최근 글로컬 사업과 맞물려 전국적인 통합 기류 속에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안을 논의합니다. 올해 교육부에 글로컬 사업 추가 지정에 공동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통합 절차 완료는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와 도립, 경북 도립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통합은 그 절차를 레퍼런스해서 따라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사 재편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과 명칭 변경, 정원 감소 등도 필연적인 만큼 진통도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또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에서도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이번 달부터 운영됩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해서 신호 위반과 과속을 적발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석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이륜차의 번호판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아버지와 딸이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광주고법은 유도신문 등이 확인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 핵심 역할을 해온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 작성 기획단 위촉과 관련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소위원회 5명 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 보고서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기획단 인사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기획단 구성 절차도 규정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순 사건 단체들은 위촉된 기획단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수 성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광주가 4.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더 포근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공기가 탁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새벽에 추가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도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세안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순천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영암 10도, 장흥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비가 그치고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월요일에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